이민법 전문 변호사 조영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어떤 그런 이민법 개혁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네, 저도 계속 이제 뉴스를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요. 뭐 새롭게 나온 정보나 뭐 뉴스는 없고요. 단지 최근에 이런 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 특히 무슨 보좌관이나 이제 그 관계자들한테서 나온 뉴스인데요. 플랜 C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고요. 뉴스에서도 무슨 특별하게 어떤 거를 지칭해서 얘기하지 않았고요. 단지 뭐 불법 체류자들이 어떻게 계속 있을 수 있게 되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영상으로 올릴 내용은요. 사실 제가 이민 상담을 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받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올려달라고 이제 최근에 상담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뭔가 하면요. 여기 미국에 사시다 보면 현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 잘 못 나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꼭 뭐 신분이 없어서 못 나가신 경우도 있겠지만 신분이 있어도 한국에 뭐 놀러 나갈 수도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한국에 오랫동안 체류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실 테고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한국에 계속 오래 나가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한 이제 점점 세월이 흐르다 보면 한국에서 어떤 뭐 상속이랄까 본인 재산의 좀 부동산 거래, 뭐 무슨 은행 거래, 뭐 등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그런 한국의 그런 거래가 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미국에 오시기 전에 부동산 조그만 아파트나 갖고 있어서 전세를 줬는데 그 전세에 대한 거라든지 그걸 판다든지 상속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이랬을 때 미국에서 건건이 나가면 물론 제일 좋겠지만 건건이 나가더라도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만약 비슷한 사건이, 비슷한 이제 그 트랜잭션이 1년에 서너 번 생긴다면 그때마다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위임장을 만들어서 위임장을 한국에 있는 지인이나 무슨 친척이나 가족분들한테 위임을 해줘서 그 위임장으로 하여금, 위임 받은 자로 하여금 그런 모든 뭐 재산 관계나 무슨 상속 이런 거를 뭐 이제 처리하게 해달라 이런 절차를 밟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옛날에는 그냥 위임장만 써가지고 보내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서 받아줬는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한국에서 그 위임장을 아포스티유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포스티유가 뭔가 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위임장을 만들 때 한국에서도 봐야 되고 미국에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만들면 그 위임장을 번역을 하거나 또는 한글로 만들 때 옆에다 영어를 또 같이 넣어가지고 한국말 영어 공용으로 된 뭐 위임장을 만듭니다. 보통 그걸 이제 공증을 받아야죠. 그래서 만약 한글로 된 위임장 만들었다 그러면 그 영어를 번역해서 미국 사람 읽을 수 있게 미국 공증인이 읽을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이제 공증을 받고요. 또는 뭐 한국 영어를 한 장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면 뭐 또 미국 공증인 또는 한국 공증이 다 이제 공증을 해주죠.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공증만 받아서 보내면 됐는데 최근에 이 공증된 서류를 아포스티유를 받으라고 합니다. 아포스티유에 대해서는 제가 디스크립션에 설명을 해놨거든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이 공증을 했는데 이 공증한 거는 이 서류 내용이 맞다라는 걸 이제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공증인이라는 건 이제 공증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 인정받은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공증해 준 건데 그 자체도 한국 정부에서 믿을 수가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해가 됐죠. 몇몇 나라들은 공증제도 자체가 많이 좀 불실하기 때문에 공증을 이제 뭐 이렇게 대충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랬을 경우는 내용이 안 맞는 내용을 가지고 공증받아서 그거 갖다가 만약 한국에 있는 무슨 재산 관계에 위임해 줬을 경우 이게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이제 아포스티유라는 거는 이 공증받은 서류가 맞다는 거를 국가 또는 주정부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서류를 갖다가 아포스티유라고 합니다. 이게 프랑스 말이라서 아포스티유라고 이제 발음을 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나라는 하나지만 주가 50개이기 때문에 각 주 정부에서 공증된 서류를 아포스티유를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뭐 A라는 분이 미국 교포인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자신의 어떤 재산, 부동산이나 현금 재산이나 또는 뭐 상속에 관해서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 한국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뭐 비즈니스든 취업이든 뭐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경우는 일단 그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만든 다음에 그걸 공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리치먼드가 주도이기 때문에 리치먼드에 있는 주 정부에다가 이제 보냅니다. 공증된 서류로 이제 그 카바레터와 함께요. 그 보내면 이제 약간의 소정의 이제 피도 냅니다. 내게 되면 이제 그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버지니아 주 정부에서 그걸 보고서 아포스틸이라는 또 어떤 그 양식을 만들어서 다시 보내줍니다. 그걸 받은 거를 이제 한국에 위임장을 보내면 이제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해서 A라는 그 미국 교포를 대신해서 한국에 있는 A의 재산에 대한 걸 다 처리해 주는 거죠. 이 아포스티가 생기면서 또 하나 이제 약간 바뀐 게, 옛날에도 그랬었다면 지금 더 바꿔진 게, 단순히 위임장만 아포스티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그 상속이나 무슨 어떤 재산 처리를 할 때는 보통 위임장, 미국인이 한국과 동일인 증명서 또는 서명 증명서, 세 가지 서류를 보통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서류도 보통 대부분 다 아포스티를 받아야 돼요. 주마다 받는 그 비용이 다릅니다.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첫 서류는 10불, 두 번째부터는 5불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제 첫 번째 다큐멘트는 10불, 두 번째 다큐멘트는 5불, 세 번째도 5불, 네 번째도 5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 3장을 한다면 첫 번째 10불, 두 번째 5불, 세 번째 5불에서 20불은 내야지만 이제 세 부의 아포스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디스크립션 상에 50개 주의 아포스티를 받을 수 있는 그 웹사이트를 다 정리해 놨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더 비슷하게 돼 있어요. 한국에 있는 총영사관에서 관리하는 이제 그런 웹사이트인데, 거기 들어가면 주를 컨택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버지니아라든지 또는 뭐 LA라든지 뭐 캘리포니아, 뭐 아니면 뉴욕, 아틀란타, 조지아 아틀란타, 이렇게 큰 도시에 사시는 분들,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주에 사시는 분들은 뭐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좀 한국 분들이 많이 안 사시는 뭐 예를 들자면 노스다코다라든지 뭐 네브라스카 사시는 분들은 아포스티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50개 주를 다 정리해 놨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그걸 보시면 한국말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그 컨택을 하는지 또 웹사이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또 마우스로 찍으시면 또 화면이 바뀌면서 연락처니 자세한 쉽게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포스티를 받는데, 이제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열흘 정도가 걸려요. 뭐 비즈니스 데이 14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한 열흘 정도면 아포스티가 도착을 합니다. 근데 아포스티 보낼 때 공증된 서류와 카바레터와 또 반송용 우표까지 붙여가지고 방송용 봉투까지 넣어서 같이 보내야 됩니다. 그 주마다 또 달라요. 그 피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건 참조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주는 더 빨리 나온 주도 있겠죠. 어떤 주는 늦게 나온 주도 있겠고. 근데 이제 버지니아 메릴랜드 같은 경우는 한 열흘에서 2주까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급한 어떤 위임을 하셔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위임장과 동일인 증명서, 서명 증명서를 이제 하나 만드시고요. 그거는 웹사이트,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 들어가셔서 그냥 뭐 미국 시민권자의 동일인 증명서라고 치시면 그 양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두 군데를 보시고 참조해서 만드시면 돼요.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번역을 하셔야 되고요. 안 하면 미국에서 공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번역을 하셔야 되고, 그 공증받은 거를 다시 사시는 주의 주 정부에 보내서 아포스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좀 손이 좀 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부탁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이제 비용을 받고 다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 이제 많이 해봐서 이제 아는데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아포스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걸 왜 하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많이 하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같이 선진국한테 굳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그 아포스틸까지 요구한 필요가 있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뭐 어느 나라는 요구하고 어느 나라는 요구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평등성을 또 한국 정부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일단 한국 정부가 정했다면 우리는 거기에 충실히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뭐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재산 관계라든지 무슨 뭐 재산 관계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부동산을 매매하신다든지 뭐 전세 주신다든지 뭐 전세 계약을 하신다든지 어떤 또 어떤 부동산이나 뭐를 사신다든지 이럴 때 껌껌이 나가실 수가 없으신 분들 그래서 한국에 위임을 해주실 분들은 반드시 아포스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절차를 안 하시고 그냥 서류를 보내셨을 경우는 서류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보내게 되면 그만큼 시간을 낭비해서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포스틸은 위임장이나 뭐 동인인증명서 또 뭐 거주지 증명서도 요구한 경우가 있어요. 거주지 증명서 또 뭐 서명 증명서 이런 걸 다 껌껌이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50개 주에 대한 그 아포스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웹사이트를 제가 디스크립션 안에 해놨거든요. 그걸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무슨 이런 서류 만드는 게 나름 귀찮고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하시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요. 처음이 좀 복잡해서 그렇죠. 또 누가 알려주게 되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이런 그 질문을 많이 받고 또 상담을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